면접관 교육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업 리더들은 바쁜데 또 교육이냐고 하고 막상 교육을 진행해도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피드백이 돌아오죠. 어렵게 시간 내서 교육했는데 정작 면접관들이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거나 최고의 인재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 HRD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쁜 현업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 채용 성과를 극대화하는 면접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딱딱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최신 HR 트렌드와 법적 사실에 기반하여 면접관들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교육 설계 핵심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를 내는 면접관 교육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교육 담당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왜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현업 리더들은 교육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강하죠. 우리는 이들에게 교육은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면접관 교육의 첫 번째 핵심은 법적 안전망입니다. 많은 면접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질문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냐,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 시 법률 위반 사례를 추상적인 이야기 대신 실제 벌금 사례나 행정 지도 사례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비용으로 환산해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1지문 한 번으로 회사 이미지 손실 외에도 최대 몇 천만 원의 벌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신상 질문, 결혼, 종교, 가족계획,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면접관의 무의식적 편향은 최고의 인재를 탈락시키고 부적격자를 채용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를 편향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명문대 출신이라는 후광 효과 때문에 직무 역량을 과대평가하여 채용한 결과 해당 인재가 6개월 만에 퇴사하거나 성과가 부진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세요. 교육생들에게 편향 때문에 인재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재채용 비용과 기회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여 스스로 편향 관리가 비용 절감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관 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하여 경영진과 면접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면접관 교육이 지루하다는 피드백을 받는 주된 이유는 강의직 전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을 통해 더 빠르고 깊이 있게 배웁니다. 성인 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특히 바쁜 면접관에게는 짧고 강력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면접관 지원자 롤플레잉에 할당해야 합니다. 이 롤플레잉은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하는 직무를 기반으로 설계해야 현업 적용도가 높습니다. 실제 상황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지원자의 답변 스크립트를 애매한 답변, 위험한 답변, 스타 기반의 모범 답변 등 여러 버전으로 준비하여 교육생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교육생들이 롤플레잉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다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무의식적 습관, 예를 들어서 턱을 개는 행동이라든지 질문을 끊는 습관, 이런 습관을 눈으로 확인하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면접관 교육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업이나 마케팅 교육을 한 번 하고 끝내지 않듯이 면접관의 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신 HRD 트렌드의 면접관 퍼포먼스 리뷰입니다. 면접관의 성과는 평가 후 추적되어야 합니다. 교육 후 면접관들이 평가한 지원자들의 실제 입사 후 성과 데이터를 연결해보세요. 면접 성과 지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면접관이 매우 우수라고 평가한 지원자들의 입사 후 6개월간의 업무 성과가 실제로 높았는지 아니면 조기 퇴사율이 높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교육생 피드백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당신이 뽑은 인재가 1년 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확률은 몇 %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피드백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성과 예측력이 높은 면접관과 보완 교육이 필요한 면접관을 구분하고 보완 교육이 필요한 면접관에게는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HRD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면 면접관 교육은 더 이상 바쁜 일에 끼워 넣는 의무가 아니라 직접 성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관 교육의 성패는 면접관 A와
면접관 B가 같은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관성을 평가자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평가 기준표를 구체화하여 평가 기준표의 조음과 추상적인 단어는 제거해야 합니다. 대신 점수 구간별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의 마무리는 평가 일치 훈련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생이 동일한 가상의 지원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각자 통일된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모든 면접관의 점수를 공개하고 점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토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리더십으로 3점을 줬는데 왜 5점을 주셨나요? 저는 이 행동에서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에서 우수함은 이런 행동을 의미한다는 공동의 평가 기준에 합의하게 됩니다. HID 담당자 여러분, 면접관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닌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의 가치를 증명하고 참여형 실습을 통해 몰입도를 높이며 통일된 평가 기준으로 일관성을 확보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전략이 여러분의 면접관 교육을 가장 효과적인 HID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